자, 좀 쉬셨죠?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약선에 대한 기초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약선에 대한 오해 또는 약선에 대한 편견, 그리고 어디 시골 가면은 또는 어느 도시를 가면 무슨 약초밥상, 약선 식당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선 요리를 하신다는 분이 약초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십전대보탕이나 쌍화탕이나 총명탕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약초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귀경도 모르는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공부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약초 2가지 넣으면 그게 약선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다 뭐 조금 색깔 나고 향기 나는 거 넣었다고 자기가 약선의 대단한 권위자있냐?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 맛집 대박집 보면은 뭐 약초를 이것저것 넣고 해서 막 사흘 고고 막 하는데 대다수는 좋겠죠. 그러나 그거 먹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왜? 보통 평이한 약재였으면 탈이 없지만 그중에 조금 유별난 게 한두 가지가 들어가면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의료사고가 나요. 결국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즉 약초라는 것은 약으로 쓰이거나 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협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이 되지 않는 식물은 전혀 없다. 잔디의 뿌리, 저 삐삐라고 하죠. 백목은 같은 거 있어요. 하얀 저 잔디 뿌리도 약이 돼. 성분이 찹니다. 입이 마르거나 혈뇨가 나거나 맛은 담백하고 좋습니다. 땀이 나거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약이지. 감나무 이파리 떨죠. 성분은 서늘한데 우리의 혈압과 당을 다스려주는 귀한 약재로 쓰이죠. 또 우리 울타리에 있는 나리꽃 있죠. 나리꽃. 나리꽃 같은 것도 맛이 좋습니다. 그 나리를 캐 보면은 둥그렇게 양파 마냥, 큰 양파 마냥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채로 나오는데 그걸 백합이라고 합니다. 백합. 그게 당뇨병, 소갈병을 또 고쳐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여러 가지 자궁질환에도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이죠. 약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혈여탄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마라거나 염색을 하거나 이런 머리는 쓸 수가 없죠. 불량 머리카락이라. 이 머리카락을 아주 그냥 옛날에 창포로 맨날 관리하고 깨끗한 채로 했으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지지직 이렇게 한번 해서 그걸 일종의 약간 데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끓입니다. 그게 지혈제로도 써요. 또 측백나무 이파리 있잖아요. 지혈제로 씁니다. 또 측백나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총명탕의 재료가 될 수 있고 마음을 안정하는 심신 안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냇가에 있는 갈대뿌리, 신경림 선생의 갈대라는 시도 있지만 차가운 물 속에서 항상 크기 때문에 그 갈대뿌리는 성분이 서늘해요. 소갈병, 입이 바싹바싹 타고 마르고, 그리고 번갈증이 그치지가 않아요. 갈대뿌리만 다려서 먹어도 입마름병이 낫습니다. 즉 약이 되지 않는 풀은 거의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용식물이라는 것은 뭐냐? 적어도 약으로 쓰이는 식물, 약전함에 들어가 있는 인삼, 당귀, 작약, 천궁처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약용식물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민간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민약이라 하죠. 관습적으로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달개비 풀이라든지 뭐 야간문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해서 쇠뜨기 풀 같은 거, 그런 웃지 못할 희극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민방약이고, 또는 연못 뚝이나 이런 데 보면 소루쟁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소루쟁이 뿌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게 일종의 민간약으로 쓰이는 단방으로 쓰이는 이런 거겠죠. 실제 약 처방에는 그런 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물을 갖다가 한약이라 한다. 한약에는 식물, 동물, 광물이 있더라. 식물이야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인삼도, 당기도, 작약도 다 식물이죠. 그럼 동물은 뭐냐? 녹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용만 있겠습니까? 호랑이뼈, 호골도 있겠죠. 무소의 뿔, 서각도 있겠죠. 뭐 고양이 뼈들도 다 신경통에 씁니다. 이런 게 다 동물성이더라. 또는 굼벵이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이런 모든 게 동물성으로 분류가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나 굼벵이가 덥겠습니까? 차겠습니까? 지렁이 먹고 열 받겠습니까? 몸이 좀 서늘해지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화두로 드립니다. 땅속에 그 습한 데서 컸는데 그게 뜨거울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간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몸이 너무 뜨겁고 몸에 쉽게 말하면 항상 몸에 열이 많고 음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데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이는 게 그런 지렁이나 굼벵이 같은 거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돼지고기, 소고기도 다 약입니다. 그리고 또 태반 있지 않습니까? 자하거라 하죠. 태반. 사람의 태반은 요새 금지 약물로 못 쓰게 하지만 짐승, 소의 태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귀한 약재로 쓰이고 고단백질로서 몸이 허하고 창백하고 혈이 허해서 오는 이런 음어증 같은 데 많이 쓰는데 그게 동물성 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물과 동물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는데 광물은 또 무엇이냐? 무슨 돌이 약이 되겠느냐? 됩니다. 돌도. 여러분들 어릴 때 곱돌 가지고 운동장에다 금 많이 거봤죠. 흰 곱돌로. 그런 게 석고라 갑니다. 그 곱돌가루가. 여러분들 대리석 바닥이나 돌 바닥에 앉으면은 여러분들 몸이 시원합니까? 뜨겁습니까? 시원해질 겁니다. 동물성 약들은 대체로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즉 백혈병, 당뇨병, 고혈압, 몸에 열이 또 기관지, 천식, 목이 뜨끔거리가 아파요. 결론은 뭐냐? 몸에서 극심한 열이 생성됐을 경우에는 식물성이나 동물성 갖고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광물성 약재로 그런 석고라든지 저 곱돌가루 또는 운모가 있어요. 운모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약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황토도 약이에요. 지장수란 얘기 들어봤죠? 황토 우린물 같은 거 다 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약이라 서양의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즉 결국 우리 버드나무에서 또는 우리 느티나무에서 우리 회화나무에서 추출을 해냅니다. 이런 약성들을 추출해 도라지에서 인삼에서 추출해내요. 그런 것들이 생약의 재료가 되겠죠. 방제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약재를 한방 원리에 입각해서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또는 요리 및 조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조제 또는 요리를 하는 것. 즉 우리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만들 때도 한 가지만 넣기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궁합을 잘 맞춰서 넣으면은 그 집 가서 오리백숙을 먹고 나면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 확실히 몸 컨디션이 좋더라. 근데 어떤 집에서 먹고 나면은 아이씨 먹을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꼭 먹고 나면 말이야 몸이 짜부라드는 것 같고 이렇더라. 뭐를 넣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 닭이나 오리에 오닭을 또는 오도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래도 혈압에 당뇨에다 그냥 그러지 않아도 막 열은 펄펄 끓는 양반이 몸에 좋다고 닭에다가 옷도 듬뿍 넣고요. 삼도 넣고 황기도 넣고 대추도 생강도 많이 넣어서 거기다 부추나물까지 막 저 이렇게 넣어서 이런 탕을 해서 먹잖아요. 한 끼 정도야 그냥 넘어갑니다. 그걸 상식을 하다 보면은 결국 코피 터지고 중풍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방의 원리에 의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군신자사 원리에 따라서 뭐를 많이 넣을 것인가, 대추를 좀 많이 넣어줄 것인가, 오가피를 많이 넣어줄 것인가, 엄나물을 많이 넣어줄 것인가 고민을 좀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약초의 역사입니다. 딴 분이 이런 비슷한 강의를 했을지 몰라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약초라는 것은 사람이 생기고부터 생겼습니다. 즉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도 등창을 못 고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일세를 풍미하고 있는 나포레옹이든 후르시초프든 등소평이든 모택동이든 또 우리 고금에 있는 이 역대 대통령들 안 아팠던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엄마, 아버지 다 아픈 사람뿐이 없어요. 나도 위장이 안 좋고 맨 변비가 생기고 결론은 뭐냐? 살기 위해서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면서 시작됐고 질병에 대한 투쟁에서 시작이 됐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서양 약초만 정립이 된 게 아니라 동서양이 약초에 대한 이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선에 대한 기초가 정립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성경 같은 데도 나오더라. 성경에 유황이나 모략 같은 게 나오는데 유황도 있고 유향도 있습니다. 유황은 유황오리 잘 알죠, 그죠? 다 이런 게 동물성 약이죠. 유황을 오리에다 먹여가지고 유황오리를 만들고 모략 같은 거 진통제로 쓰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약초와 더불어서 또 음양관, 장부론 같은 거 사람의 몸에 대입되는 한의학이 싹이 텄습니다. 약초의 종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문헌상 3천여 종이라고 했는데 훨씬 많겠죠? 어떻게 3,000종만 되겠습니까? 대한약전에서 1,000여 종을 주로 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는 300여 종인데 이 중에서 100여 종만 정도로 쓴다. 실제가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는 안 나옵니다. 워낙 방대해서 안 좋은데 제가 연구원님한테 PPT 이것을 다 드릴 테니까 일단 잘 들으세요. 저는 강의 자료를 아끼지 않고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제 얘기만 충실히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하려면 무려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봉골에 있는 그 허브랜드나 또는 거기 백초 저 뭐야 백두대간 그 왜 숲 있죠, 생태숲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뻔했어요 저희 협회가. 그래서 남원에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저 일단 듣기만 하세요. 그래 우리나라에 또 자생하는 생약의 기원 식물이 한 950종인데 약용 식물로 재배되는 기껏 50종뿐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토양 기후에 따라서 약효가 다른데 여러분들 국산 참 좋아하죠. 원산지 표시 좋아하고 신토부리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 땅에서 난기 좋긴 좋겠지만 중국의 일개 성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약초가 나오면 몇 가지가 나겠습니까? 감초도 우리 땅에서 안 큽니다. 이 땅에서 감초를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감초의 품질이 열악하고 약효도 별로 없어요. 즉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은 약초가 극히 제한적이다. 글로벌 시대고 우리가 쓰는 아까 유양모략뿐 아니라 각종 저 뭐 쉽게 말하면 계피 같은 것도 우리 땅에는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피도 다 남방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단
깨끗하게 잘 위생적으로 세척되고 이런 약들을 쓰도록, 그리고 약선 음식 할 때는 특히 위생에 청결에 신경을 써서 조리를 해야 됩니다. 약물의 양리작용인데, 약성이라는 것은 어떤 약이든지요, 한온 열양이 적용이 돼요. 차갑거나 덥거나 뜨겁거나 아주 서늘하거나 이렇거든요. 지금 요렇게 하는 것들은 고급 과정이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해주려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준 자료에다 더 덧붙여서 지금 했고, 요건 그대로 전달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 잘 경청하세요. 병의 징후에 따라서 한열 허시를 또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약선할 때도 처방에만 이런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약선 음식을 할 때, 예를 들어 추어탕을 끓인다, 또는 오리백숙을 한다, 또는 맛있는 약초 밥상을 한다 할 때 그 손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살짝 바꿔주면서 손님한테 아는 척할 때, 그 손님은 여러분들 식당에 여러분들이 하는 요리에 무한 신뢰를 갖게 되거든요. 이거 몸에 좋은 거야 하고 펼쳐놓는 거하고, 요건 뭐 둥글레고 요건 인삼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보니까 추위를 타세요, 더위를 많이 타세요? 저는 좀 더운 편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인삼이나 이런 녹용이나 이런 거 들은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시원한 대나무 이파리나 녹차가 들은 것이나 이런 종류의 음식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훈수를 둘 때 그 손님은 어우 좀 틀린데, 이 집 주인장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허한증, 즉 몸이 더운 사람한테, 아니 몸이 추운 사람한테는 온열약을 쓴 대표적인 게 뭐냐, 육개가 계피입니다. 계피나 건강을 쓴다, 마른 생각을 쓴다, 몸이 따끈해지죠. 희절증, 몸이 몹시 더워, 몸을 좀 시원하게 해줄 때 여기 석고지모 황금 황련이 있는데, 이런 약재는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힘드니까 대나무 이파리를 쓰게 되겠습니다. 석고지모 황금 황련 대신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이 덥다, 우리 집 애는 맨날 여드름이 더덕 붙었고 우리 집 바깥 양반도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산기슭에 가서 조리대 있지 않습니까? 조리대 깨끗한 것 좀 많이 채취에다가 줄기채, 이파리만 따도 되고 줄기째에서 깨끗이 세척해서 이것을 폭폭 맛있게 끓여요. 맛도 좋아요. 이런 걸 보리차처럼 드시게 하는 겁니다. 마음도 편안해져요. 몸의 허열도 줄어들어요. 여드름이 줄어듭니다. 생활의 지혜입니다, 약선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걸로 요리를 하죠. 백숙을 하면 맛도 좋아요. 잡내가 안 납니다. 다음은 양능입니다. 승강 부침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겠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승,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올려준다. 강, 내려준다. 승강기 하죠.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하죠. 약도 마찬가지예요. 올려주는 약이 있고 내려주는 약이 있더라. 약선을 할 때도 여러분들 기운이 없는 사람한테 인삼이나 황기, 녹용을 쓸 것이며, 기운이 넘치는 사람한테는 터덕이나 마나 또는 대나무 이파리나 겨우살이 같은 걸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겁니다. 승이라는 것은 즉 더운 약재라는 거, 더운 음식이나 맵거나 달거나 싱겁다 이거예요. 매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추 있죠? 고추 맵죠. 매운 약이에요. 달다, 달콤하다. 뭐가 있을까요? 달콤하고 감초도 뭐 달죠. 그죠? 올려주는 약들이에요. 올려주는 음식들이에요. 또 밍밍하고 보통 싱겁다, 이런 것들이, 환기도 밍밍하고 싱거워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기운을 올려주는 음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이 뭐냐? 내려가는 역할. 열이 뻗치는 이런
20대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인삼녹용 막 황기 이런 거 잔뜩 넣어서 먹이면은 몇 번 먹으면 애들이 여드름이 더 생겨요. 그때는 시거나 쓰거나 짠맛을 있는 것을 줘야겠다. 시거, 뭐 시금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미자 있죠? 이런 게 기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쓴 거, 소태가 있어 쓴박이 있죠? 쓴박이처럼 이렇게 쓰거나 그럼 기운을 내려주는 거예요. 돈나물 쉬거나 쓰진 않지만 몸을 시원하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짠맛이 있어요. 짠 거 뭐 함초 같은 거 있죠? 모려는 굴껍질이란 뜻입니다. 맨 끝에 모려, 굴껍질 같은 거 기운을 내려줘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자생하는 조개류는 다 시원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다에서 자생하는 굴도 있을 것이고 백합도 있을 것이고 각종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있죠. 이게 대체로 다 서늘합니다. 여러분들 저 통영 같은 데 가면 굴 껍질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깨끗한 것들은 잘 세척을 해서 후라이팬에다 볶습니다. 새빨갛게 볶아서 그것을 가루로 밀가루처럼 가볍게 쌓아놓으면 그게 모려분이 돼요. 위염위산가다. 몸에 허열이 많고 신경 써 위염으로 입술이 입안에 혓바늘이 쓰고 위가 쓰리다. 그때 모려분 즉 굴을 까먹고 남은 껍질을 깨끗이 세척해서 잘 달구어서 빻아서 만든 굴껍질 가루가 모려분이 되는데 그게 기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물의 양리작용을 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겠죠. 먹으면 뭐 전부 다 위장으로 가서 똥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를 먹었을 때 얘는 간으로 가냐 폐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약선을 하면서 어디에 좋다더라 그냥 뭐 나 우리는 사흘을 갖다 폭 다려서 그냥 먹였으니까 기가 막혀 정성들여 고왔으니까 우리는 영험한 약선 요리집이어가 아니고 이것을 다렸을 때 적어도 겨우살이를 넣고 다렸어 어디에 좋대 하면은 뭐 항암작용이 있다던데 너무너무 좋대. 그것뿐이 모르는 거예요. 겨우살이 여러분들 알죠? 저 남원 저 지리산 그런 데 가면 참나무 같은데 뽕나무 같은데 이렇게 까치집만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고 재밌게 생겨서 사슴뿔처럼 즉 생긴 대로 약성은 발휘됩니다. 푸르스름하니 오행에서 간은 파란 색깔의 의미예요.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꼬불꼬불 쪼그라들고 막 이렇게 까치집같이 생겼으니 손끝 발끝으로 가서 류마티스 관절을 치료해주고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꼬불꼬불하게 위에 호두를 깨면 나오듯이 우리 위가 그렇듯이 그런 꼬불꼬불한 것을 끌어내려주는 작용을 하는 게 겨우살인데 성분은 서늘하더라. 안신작용도 하고 안태작용 엄마들이 애를 가졌을 때 낙태가 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더라. 그게 바로 겨우살인데 그런 거 하나를 넣으면서도 아는 척을 좀 하고 그리고 약선식당에는 그 효능들을 갖다 붙여놓고 이래야만이 고객으로부터 자랑스럽게 고객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이것은 간으로 가요. 왜 간으로 가는지 아세요? 파랗죠? 파랗다는 것은 동쪽을 상징하고 우리 오장육부를 상징할 때 간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계절로 치면은 봄날을 생각하면 된답니다. 즉 봄이 되면 파랗게 풀이 새순이 올라오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싹이 돋죠. 봄을 상징하고 동쪽을 상징하고 간을 생각하고 간이 나쁜 사람은요 입술이 퍼렇고 얼굴이 푸릇푸릇해요. 간이 나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색깔하고 장부하고도 연관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즉 약물의 냄새나 맛이나 성질, 주되는 약작용, 친화력, 즉 이걸 먹었을 때 어느 장부로 얘가 콩팥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머리로 가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루하니까 인삼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홍삼입니다. 홍삼 달인 거. 자, 보세요. 자, 여기 요거는 인삼 그대로고 인삼입니다. 요거는 홍삼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원리는 같더라. 오죽하면 인삼이겠느냐. 사람 닮은 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대가리를 보세요. 사람 머리 숙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인삼. 뇌두락 하죠. 예를 들어 이 삼을 갖다가 다릴 때 뇌두만 넣고 다리잖아요. 약기운이 머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삼을 다릴 때 요 대가리를 띄고 많이 해요. 혈압이나 뭐 이런 열이 많은 사람이 이걸 다려 먹고 기운이 위로 올라쳐서 부작용일까 싶어서 요걸 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머리예요. 이게 인삼의 뇌두. 자, 그럼 여기에 실뿌리들 보이죠? 미삼입니다. 미삼.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예요.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자, 그럼 이 인삼 몸통을 빼고 미삼만 해서 다려 먹는다. 결국은 어디로 가겠느냐? 약의 기운, 우리 약선 음식의 기운이 손, 발로 가요. 수족이 맨날 냉하고 손이 저릿저릿하고 마디마디가 쑤시고 할 때는 인삼, 미삼만 넣는다. 여러분들. 즉 귀경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이게 인경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인삼의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삼의 몸통만 다린다 이거예요. 몸통만 다렸을 때 이런 거 띄고 몸통만 다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삼계탕에다 대가리 띄고 꼬리 다 띄고 이것만 넣었을 때 우리 중초 배꼽에서부터 명치 사이에 중초를 따뜻하게 해주더라. 여러분들 종합학문입니다. 이 약초라는 것은 인삼 하나를 놓고도 이 미삼을 썼느냐 아니면 뇌두 인삼 대가리를 썼느냐 몸통만 썼느냐 약효가 틀리겠죠. 한꺼번에 다 넣고 다니면 골고루 몸에 퍼지겠죠. 그러나 또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딸내미는 말이야 맨날 온몸이 가려워 죽을라게 맨날 뭐 버짐이 나고 비듬이 나고 아토피 알레르기가 끊이질 않아. 그럼 아토피 알레르기에 좋은 사물탕을 다려 먹이자 이거예요. 근데 사물탕을 다려서 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물탕 자체가 피부로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머리는 우리 사람 머리로 가요. 이 미삼, 요 잔뿌리든 사람의 팔다리로 가요. 몸통은 우리 몸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인삼 껍질만도 팝니다. 약국에 가면, 건재약국에 가면 그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인삼 껍질만 사물탕에다 넣어서 다리면은 사물탕의 약기운이 아니면 당기의 약기운이 사람의 피부로 가더라.